어느 향기가 다가왔을 때 그 향기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죠.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싶을까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하모니,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 안녕하세요.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 강려원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꽃구경, 꽃놀이 다녀오셨나요? 어느새 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벚꽃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도 여전히 설레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 볼게요. 고래싱 합창할 거야? 냥! 광고 후에 첫 번째 코너 이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하모니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입니다.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에서는 2023년도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저희는 고양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7년차 여성 합창단입니다. 매년 정기 공연과 각종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합창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나도요 두레 플러스 아트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연습하고 있어요. 저희 합창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초록창과 인별, 너튜브에서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를 검색해 주세요. 합창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래씨 합창할 거야? 냥! 저희 방송의 첫 번째 코너 들어보자 합창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코너는 합창이 완성되기 전 각 파트의 멜로디를 따로따로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저희가 정기 공연도 하고 녹음 작업도 했던 진한서 작곡가님의 아리랑 중에 한 곡 들어볼 거예요. 먼저 진한서 작곡가님의 아리랑 곡집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진한서님의 아리랑은 원래 남녀 혼성 합창곡이었어요. 근데 여성 3부 합창으로 재창조가 되었고 작년에 우리 합창단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가 아마추어 여성 합창단 최초로 전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총 5개의 각각 다른 느낌의 아리랑을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여기까지. 여러분, 이 아리랑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아리랑이에요. 이 아리랑을 우리는 경기 아리랑이라고 해요. 진한서 작곡가님은 경기 아리랑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한 신 아리랑과 국악 퓨전으로 구성된 구 아리랑으로 나누어서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리랑 곡집 중에서도 1번인 아카펠라로 재해석한 신 아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가 부른 진한서 작곡가님의 신 아리랑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향 레이드 싱어즈가 부른 신아리랑이었습니다. 신아리랑은 역동적인 아리랑의 대서사시의 포문을 여는 첫 관문으로 하이소프라노 솔리스트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육부 아카펠라가 펼쳐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신아리랑의 아카펠라와 하음이 어떻게 쌓아 올려지는지 각각 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아리랑은 피아노 반주가 없는 아카펠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저번과 다르게 먼저 알토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신아리랑은 알토 파트도 두 개로 나눠서 부릅니다. 가장 낮은 알토 2 파트를 들어볼게요. 서산엔 달도 지고 홀로 안타까운 태아 가슴에 얽힌 정 울어볼 길 없어라. 알토 1 파트 들어볼게요. 서산엔 달도 지고 홀로 안타까운 태 가슴에 얽힌 정 풀어볼 길 없어라. 이번엔 메조소프라노도 두 개로 나눠서 들어볼게요. 메조소프라노 2입니다. 메조소프라노 1입니다. 소프라노도 두 개로 나뉩니다. 먼저 소프라노 2입니다. 서산엔 달도 지고 홀로 안타까운데 가슴에 얽힌 정 풀어볼 길 없어라. 이번엔 소프라노 1 들어볼게요. 여러분, 각 파트별로 미세한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 미세한 한음, 반음 차이가 모두 하나의 공간 안에 모이고 솔리스트의 아름다운 선율과 만났을 때는 풍성한 화음이 주는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아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음들이 모인 신아리랑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신아리랑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저도 참여는 했지만 다시 음원을 또 들어보고 그러니 그때 생각도 나고 또 살짝 소름도 돋네요. 오늘은 우리 고향 레이디 싱어즈가 부른 진한서 작곡가님의 아리랑 곡집에서 그중에서도 신아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는 아리랑 전곡을 정기 공연에 올렸고 전문 음원팀과 함께 아리랑 전곡을 녹음해서 음원으로 만드는 작업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음원을 만드는 녹음 작업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 따로 모셨거든요. 우리 광고 후에 그분 만나볼게요.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는 2023년을 맞이하여 제4회 정기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 연주회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연주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현악 앙상블과 오르간 그리고 합창이 어우러진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주요 레퍼토리로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타의 레퀴엠이 격정적이고 분노에 찬 비탄에 빠진 느낌이라면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은 포근하게 감싸주며 위로하는 듯한 특유의 화음이 대단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를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만의 색채로 해석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무대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의 레퀴엠과 함께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싱 합창할 고향 야옹. 부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의 부단장인 권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네. 부단장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향 레이디스 싱어즈의 부단장이고요. 메조 소프라노 파트의 파트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합창단에 일어나는 어떤 대외적인 일을 도맡아 한다면 저는 그 네. 단원들을 좀 살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파이팅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 부단장님.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수많은 날들을 함께한 진한서 작곡가님의 아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아리랑 전곡을 정기 공연에 올리기 전에 네. 전문 음향팀과 그랬죠. 또 음원 녹음 작업을 했는데요. 음.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너무너무 선명해. 기억나죠?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그 이야기를 몇 개 해보려고 해요. 네네네. 대체 음. 우리가 왜 그 녹음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일련의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모닝 사려고 했는데 포르쉐를 산 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굉장히 이제 작은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일단은 제일 첫 시작은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의 그 동호회 지원 공모 사업에 원서를 넣자라는 것에서 이제 모든 일이 시작이 됐어요.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넣었죠. 많이 넣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실현 가능할 것이고 굉장히 음. 쉽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난 아니란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막상 딱 이게 공모 사업에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막 좋다 그쵸. 막 하는 것과 동시에 막 그럼 이걸 이제 해야지? 그렇죠. 해야지.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음원이 필요하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음원을 녹음해. 우리 연습하는 거 그냥 그렇죠.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 너무 쉽게 그랬더니 생각했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정식 어떤 영상을 찍을 건데 거기에 들어갈 음원이 굉장히 노이즈 많이 들어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러면 음원팀
음향팀을 섭외해? 막 그러다가 그래 해! 그래서 하게 네. 됐어요. 음향팀을 섭외했어. 그런데 음향팀 섭외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에 우리 단원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저희가 몇 명? 30명. 그 거의 이제 30명 30명 가까이 됐었던 인원인데 그 네네. 인원을 소화할 스튜디오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넓은 넓은 공간을 거. 빌려야겠죠? 그래서 문예회관을 덜컥 대관을 해와요. 우리 단장님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야 우리 정기 공연 2번 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상 정기 공연을 2번을 한다는 어떤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정기 공연은 가을이에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녹음했던 시간은 7월이에요. 7월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보 숙지도 안 된 상황에 있는 단원들을 막 말 달리자! 맞아. 엄청 달렸죠, 저희. 달려 그래서 채찍질 하시고. 3달 동안 미친 듯이 연습을 해서 이제 그 어쨌든 녹음 일정을 맞추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이제 그러다가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또 이제 중간중간에 직면했다가 결정적으로 그 당일 됐을 때 엄청난 일이 우리를 덮칩니다. 뭐가 덮치죠? 어떤 일이 확 덮쳤어요. 뭐가 확 덮치죠? 그러니까 이게 문예회관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없죠. 문예회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문예회관과 관련된 우리의 슬픈 기억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거기서 공연을 하고 네. 녹음을 한 게 총 2번이에요. 음. 근데 3월에 우리가 고향 TV에서 고향 레이디즈 싱어즈를 취재를 나와서 거기서 녹화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 했었지 녹화. 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정말 본격적으로 고향 레이디즈 싱어즈를 확 덮쳐요. 쓰나미라고 하죠. 코로나 그래서 쓰나미. 거의 전단원의 한 3분의 1가량이 정말 참여를 못하고 심지어 올 파트의 파트장이 다 빠지게 돼요. 저도 그때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죠. 뭐 비상 체제 가동해가지고 뭐 정말 진짜 비상이었죠. 최대 비상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목소리도 안 나와서 괜찮아 녹화 좀 했어 막 전화도 하고 맞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괜히 불안하잖아요. 녹음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네. 이상하게 불안한데 이게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 맞아.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맞아. 아니 며칠 전부터 각 이제 파트장이 저기요 우리 파트 누가 코로나에 코로나예요. 걸렸어요. 우리도요. 저기도요. 맞아. 저기도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면서 거의 한 6-7명이 빠졌나? 그랬을 정확하지는 거예요. 않은데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반주사 선생님도 코로나셨죠.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녹음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냐? 그리고 대관비를 냈어. 맞아. 레슨이 진행을 해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막 단장님은 그래. 막 전화를 300통씩 그래 돌려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단장님은 이제 힘들면 말이 적어지고 맞아. 창백해지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그때 엄청 그래서 하였어. 얼굴이 아니야 파랬어. 아 파랬어. 보라색에 아 가까웠어. 그래요? 아 그랬구나. 굉장히 애를 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반주 선생님이 없어서 정말 그 우리 아리랑을 작곡한 원 그러니까. 작곡가님이 등판하게 되는 맞아.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죠. 저희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문예회가 또 가야 되나? 트라우마가 많이 있네요. 또 보니까 또 다른 게 그렇죠. 있었을까요?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기회를 잡아서 네. 그 트라우마를 좀 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음향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네네네.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 음향팀을 어떻게 만났죠? 그 큰일을 해내신 분이 과연 누구죠? 저죠. 이분이시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이시죠? 네네, 바로 접니다. 네, 그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음원이 필요하게 돼서 네. 그러면 음향팀을 우리가 업체를 저희가 섭외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빨리 찾아라.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리스트를 쫙 줬어요. 리스트를 한 20개는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서 연락을 돌려보자라고 했는데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연락이 됐던 업체가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많지 않았죠. 한두 개밖에 없고 뭐 그때 코로나도 있고 막 이래서 폐업한 곳도 굉장히 아, 많았었어요. 맞아. 시기가 그런데 그랬어요. 그나마 연락이 닿은 데는 막 용인, 분당 너무 멀다. 막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간다 해도 어. 너무 이제 암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소재에 있는 업체하고만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사실 많은데 그런 인프라가 좋으니까. 네네. 근데 경기도는 우리가 되게 품을 들여서 찾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었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러다가는 분당까지 가야 돼. 분당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나? 차를 타고 가야 되나? 버스를 뒤돌아야 되나? 막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아니 고양시도 그쵸, 그쵸. 100만이 넘는데 왜 고양시도 찾아봐야지?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이렇게 찾았는데 맞아. 그래서 찾은 것이 이제 우리가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지브로 스튜디오였어요. 이분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아티스트셨고 실제로 내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이건민 트리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정말로 훌륭한 재즈 아티스트시고 그래서 후덜덜 우리가 지금 이런 분한테 우리 음원을 그쵸. 녹음해 주십사 맡긴 그치, 거야. 그치. 막 후덜덜 막 갑자기 우리 갑자기 겸손해지고 우리 겸손해야 돼. 납작 엎드려. 그랬었죠.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같이 수행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작업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알고 보니 이분이 또 우리 그 작곡가 선생님의 친한 손님.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야 인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녹음 당시에 문예회관에서 사제 만남도 본의 아니게 십몇 년 만에 하게 되는. 우리가 이어준 거네. 그렇지. 그렇지. 뭐지? 어. TV는 사랑하실 거. 이거는 너무 옛날이야. 그러면 문예회관이 잘해준 거야? 쓰나미래. 코로나가 잘해준 거야? 그건 모르겠네. 머리지. 어쨌든 그런 훈훈한 일이 네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무대에 섭니다. 네. 무대 녹음했을 때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얘기하면 재밌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치 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몇 가지만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많이 비었어요. 네네. 인원이 비니까 네. 비는 데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대관 시간이 10시부터 2시까지였는데 네. 2시까지 시간을 꽉 채워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또 정해져 있었어요. 그쵸, 정해져 또 있었죠. 이렇게 다 엄마들이니까 막 일찍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율이 많이 늦어졌어요. 조율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 하면 우리가 녹음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휘자님이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쵸. 지휘자님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해도 그 잘못된 녹음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들 굉장히 초예민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지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지각이요? 그래서 내가 누구죠? 누구지? 그 자리 잡으러 주차장까지 뛰어갔어요. 주차장에 맞다. 뛰어가서 이 자리를 내가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누구죠? 그분 누구지? 너세요. 나세요. 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야? 맞아. 가고 있어. 막 그래서 내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얘기했죠. 빨리 와라. 납니다. 우리 지각하지 맙시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심도 안 먹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녹음이라는 것 자체가 노래를 부르고 특히 녹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당이 떨어져요. 그쵸. 당이 떨어져요. 당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통 이제 캔디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하나 이제 먹으면 일시적으로 충전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좀 챙겨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녹음실에 갔더니
세계 과자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또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10명이 한 3일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또 손이 커. 오바해서. 어. 어쨌든 뭐 그래서 진짜 이분들 정말 진심이고요. 있는 사람들, 진짜. 있는 자들.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과자들을 펴고 이러고 있는데 녹음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무대에 갖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거를 그냥 다 두고 왔어요. 맞아. 다 아쉽게 먹지도 못하고 그냥 세 개 한번 보고. 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우리 지휘자님이 그렇게 되게 성격이 급박하신 분은 아니에요. 되게, 아니나. 네네 수더분하신데 음, 그날은 완전히 이제 예민- 초예민한 그쵸. 상태가 되셔가지고 딱 이렇게 지휘하려고 하다가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왜요?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맞아. 공조기가 시끄러워. 그러시는 거예요. 공조기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윙윙윙윙 환풍기 돌아가고 뭐 그러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하시니까 이게 시끄럽구나. 그러니까 이제 단장님은 또 뛰어가. 맞아. 엄청. 기계실로 뛰어가요. 조정실로. 뭐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공조기를 끌려면 조명도 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녹음했던 이 사진 스냅 보시면은 이 30명의 여자들, 30명에 가까운 여자들이 시커먼 암흑이었어요. 무대에 서가지고 다 맞아. 막 다리 쫙 벌리고 있어가지고 이러고서 나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 어. 땀이 너무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녹음을 7월에 했는데 네네. 에어컨을 끄고 맞아. 에어컨을 끄고서는 3시간을 거기서 맞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그쵸. 진짜 힘들었어. 덥고 네. 어둡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최대한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그 공조기까지 끄고 우리가 정말 숨소리도 막 안 내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그 아리랑 중에서도 제일 좀 잔잔한 곡이 있어요. 잔잔하고 서정적이고 구슬프고 막 정말 그 곡과 곡 사이에 이 여백도 아름다운 그런 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도아리랑이라는 곡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올 파트가 가장 높은 음을 내는 클라이막스가 악 하고 끝나고서는 잠시 이제 여백을 탁 줘야 되는데 거기서 불청객이 등장해요. 그쵸. 까치 까까까까까까 이 어디서 우는지 모르겠어. 이 천장 쪽에서 아련하게 얘가 에코가 있대. 그니까. 그래서 막 까까까까까까까.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얼었어. 이거 어떻게? 그런데 이걸 문제는 이걸 다시 녹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진도 아리랑의 그 까치가 나와요. 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까치님이. 까까까까까까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이제 다음에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거리기는 하겠지만 진도아리랑 또 뭐가 있나 봐. 그 정기 공연 때도 똑같은 파트에서 맞아. 생각났다. 네, 똑같이 우리가 하고 질렀는데 갑자기 그 관객 조용한 관객석에서 하지 말란 말이야. 하는 애기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간, 그 마의 네. 구간, 딱 그 네. 구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무대에서 또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또 파르르 여기가 떨리는 거야. 아이씨, 이거 어떻게 에이씨, 또 그 구간이야. 다시 부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까치와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좀 재밌는 일들이 아주 많았던 기억이 있죠. 네. 참 많았네요. 다양하고. 네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다양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맞아요. 그 힘든 일이 하나씩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정말 힘들게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재밌는 추억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음원이 남았잖아요. 맞아. 결과물이 그래서 좋았죠. 그 음원을 이제 가끔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순간들이 참 벅찬 기억으로 남아서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마무리하는 이 순간이. 네, 치가 떨리는데. 참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또 그렇게 보면 네. 또 우리가 되게 좋은 인연들이 항상 우리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어떻게 같아요. 녹음을
그냥 내가 음. 작곡한 곡을 연주한다고 하는데 뭐 직접 내가 가서 그니까. 피아노를 연주해주는 맞아요. 작곡가가 있었고. 어디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름다운 이제 솔리스트 한 분이 이제 거기 오셨어요. 성미리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굉장히 흔쾌히 와주셨어요. 맞아. 흔쾌히 어. 와주셔서 정말 막 그 문예관에 울리는데 막 우리가 막 그 엄중한 아정에도 막 그쵸. 부럽게 바라봤죠. 어머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지? 어머 그렇게 봤던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그러셨대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의 열정을 본받아야 돼.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의 열정을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그쵸. 네. 보람되고 감사했죠. 네, 매우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맞아요. 네. 참 보람되고 많이 행복하고 또 많은 추억이 있었던 순간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단장님과 함께 음원 제작 당시에 에피소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노래 들어보니 그 감동이 더욱 쓰나미처럼 크게 몰려오네요. 네네. 오늘 맞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추억을 하나하나 이제 더듬어 보니까 네. 굉장히 다시 그때 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꼭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안녕. 가세요. 구레씨 합창할 거야. 목숨을 걸어. 마지막 코너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W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지휘자이며 작곡가인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5월 19일 아람누리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연에 우리 고양 레이디스 싱어즈도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언제라고요? 5월 19일 금요일. 지금 티켓 오픈 중이니 많이 서둘러 예매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이제 정말 마지막 코너가 남았네요. 그 코너 바로 DJ 강려은의 도전!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레미파솔까지는 괜찮았죠. 여러분이 음악에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너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아주 조금씩 배우는 중이에요. 나중에 짧은 곡이라도 제가 꼭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그때를 기다려주세요. 오늘 저희 두 번째 방송 어떠셨나요? 첫 방송보다는 저희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셨길 바래요. 가장 예쁜 계절,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화이팅! 응원 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강여은이었습니다. 구레싱 합창할 거야. 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강여은, 연출 김혜영, 피아노 연주 진한서 선생님, 노래 불러주신 김명희, 김혜영 단원, 제작 지원의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